김땡땡은 경찰 조사받았고 전화기에 압수된 상태. 아직 구속 기자 없고 대우조선 측에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김은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 큰 부지회장 맡고 있어 투쟁 일선에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공백을 피하기 위해 구속되지 않도록 합동 조율. 사찰 주의하고 보안 교육 각별히 지키건 요구. 별도 휴대폰으로 비상선 갖기로 함. 원리를 해 유지하기로 함.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 당시 북한에 포섭된 것으로 방첩 당국이 추정하는 한 인사의 동향을 담은 대북 보고문의 일부다. 간첩 혐의로 대공 수사망에 걸려든 A씨가 북한에 전달한 기록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포섭 대상으로 삼은 또 다른 인사에 관해서도 일일이 동향을 보고했다. 그는 작년 8월 30일 대북 보고문에선 안땡땡은 총회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북한에 알린 혐의를 받는다. 올해 중 후원회에 가입시키는 게 목표라며 포섭 인지도 내비친다. 앞서 작년 6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뒤에서 전국 회비대회라는 조직과 관련해 총회장에 대한 충실성 높은 사람들 고르기 어렵다며 올해까지 현치기로 가겠다고 보고한 정황이 방첩 수사망에 포착됐다. 국내 자유판 집화 간첩이나 그에 암약해온 포섭 간첩의 통신 수법이 국내 정보 기술 인프라 발전에 힘입어 진화하고 있다. 이메일과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마치 공조 수사망을 비웃듯 자유롭게 넘나드는 설정이라는 게 정보 당국의 우려다. 하지만 간첩 행위를 감시 적발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은 길게는 70년 전에 마련된 것도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뒤는 대공수사위에 나는 간첩이라는 희란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제주 창원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편집당국은 북한과 첨단 암호화 방식으로 교신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첨단 암호화 방식인 스테가노그래피와 클라우드 이메일 등을 이용한 사이버 드보크 수법이 그것이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비밀 메시지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의 커버라 부르는 숨겨진 메시지를 넣어놓고 전송하는 첨단 방식이다. 메시지를 숨기고 전송 여부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포렌식 수사로도 로그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이 방식은 2001년 알카에다가 9.11 테러 공격의 준비 실행에 사용됐다. 국내에서 2011년 왕재산 간첩단과 2021년 천주 간첩단 사건에서 존재가 드러났다. 버젓이 유튜브 댓글로 교신하는 등 수법도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실개천 명예의 암호 해독 코드가 게시물로 올라왔다. 편집당국은 2019년 북한 통일전선부 문화고려국이 실개천을 교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내린 지령을 입수했다. 4.15 선거, 드보크 개입 의혹, 선관위 읽힌 작년만 4만 건 육박, 대공수사령 못 따라가. 온라인 공간에 드보크를 설치한 사이버 드보크 기법은 북한 상부와 국내 간첩이 외국계 이메일 계정을 개설, 서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며 의무화된 교신 내용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지령받고 성실할 필요조차 없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방위산업체가 일제히 뚫렸을 때 내부자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과 중국 등 적선국과 공유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다시 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사이로 부정선거 사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발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메인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담긴 문서를 한 시민단체가 소각장에서 수집했다. 과연 누가 명명히 정부에 접근하고 열람을 스치 단체가 고발을 통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진실은 규명되지 않은 채 묻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부정선거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일도 있다. 대법원은 21대 총선의 조작 의혹을 법적으로 다툰 민여국 전 국회의원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못했다며 제소 판결했다. 수사권이 없고 법률상 자연인으로 돌아간 전직 국회의원에게 입증 책임을 돌린 것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등 문재인 정부의 사정기관은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일체 수사하지 않아 보석만 뒷말을 낳았다. 북한 등 적성국 해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국가기관 해킹 사례가 는더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대검 수사력은 닥쳤던 계집은 쳐다보는 격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는 작년에만 39,89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 중 상당수는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의 해킹 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킹 사건을 대한 감사원의 보안 감사를 거부했고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처럼 IT 기술 발전에 편승하는 안보위의 행위가 점증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연구원 한국국가정보학회 주관으로 7일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열린 최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책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세미나를 주최한 자주 통일국가대개조 네트워크의 김학성 대표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며 황정엽 선생은 남한 내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했지만 26년이 지난 현재는 훨씬 더 상회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을 일컬어서 간첩 대통령이 자신과 동지 관계에 있는 간첩들을 체포하지 않는 탓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인 간첩을 소탕하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세미나에선 오래전 재개정된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점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전북망 창안간첩단 사건에서는 간첩죄로 익히 알려진 국가보안법 제4조가 적용되지 못했다. 북한의 전달 누설한 내용이 실적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15년 북한 연계 이용 목사 B씨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3차례, 회합통신 북주선, 고무찬양과 공작금 18,900달러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자 4조가 적용되지 못했다. 올해 적발된 간첩단은 여러 차례 동남아에 나가 북한 군자본을 접선 회합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반대와 반정부 반미 반일 반보수 활동을 전개했지만 역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법부 판결도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 1982년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밀을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수 없다며 폭넓게 해석했다. 그러나 1997년에서는 국가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살질 가치를 낮춘 것만 국가기밀로 엄격히 해석했다. 유동현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법법 4조나 헌법 89조는 최소 32년에서 70년 전에 제정된 것이라며 그때와 달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환경이 급속히 강화했고 간첩 활동 수단 방법이 진화되고 있어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삼 전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기조 연설했다. 권 전 부장은 오래전 이탈리아 공산주의 안토니오 그림시의 진지전을 가장 잘 구현한 집단이 북한이라며 남한 내 암약한 감정이 앞으로 줄줄이 나올 텐데 너 그때마다 제주 간첩단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반체제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할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수사처장을 역임한 윤봉환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과 전 북한군장관 김동식 씨가 토론에 참여했다. 또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이길규 한국국가정보과학회장, 이동호 캠페인 전략연구소장, 이용수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집중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는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이 맡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화상 축사를 통해 최근 간첩단의 구체적 존재가 확인돼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며 간접화되던 공작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나날이 힘을 키우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윤상현 의원은 창원, 청주, 제주 등 간첩단의 활동은 최첨단 기법으로 위기감을 더한다며 안보결정 역량을 강화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무력화시킨 국가보안법의 실효성을 복원하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